아내가 사라졌다. 동네 작은 도서관 사서였던 아내는 도서관과 집만 오가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친구가 없었다. 그저 나와 도서관, 책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벌써 23일째다. 커튼 사이 창밖은 미명이었다. 조용히 울리는 핸드폰의 알람 소리. 한 번, 두 번, 세 번이 울리기 전에 소리를 죽인다.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옆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덩그러니 전해지는 익숙함만이 아내의 부재를 말한다. 당혹감과 서운함이 뒤섞인 한숨이 새어나온다. 도대체 아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종일 이어진 미팅으로 정신이 없었던 하루였다.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 촘촘히 짜여진 일정을 하나씩 끝내면서 나는 살아간다. 조정 가능한 모든 것들은 명쾌하고 친절하다.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여백의 시간, 허기가 밀려온다. 미팅하며 반쯤 먹었던 샌드위치가 오늘 먹은 전부였다. 창 너머 테헤란의 거리는 빈틈없는 불빛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트리니티의 암적색 마호가니 술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잔에 채워진 위스키를 털어넣는다. 허기가 사라진다. 아내에 대한 생각도 잠시 가벼워진다. 나는 애주가도 알코올릭도 아니다. 40도의 알코올은 유통기한 지난 모든 것들을 사멸화한다. 나의 영혼은 멸균되고 재생된다. 하루를 마치는 나의 소박한 의식은 권위적이지 않고 정연하다. 다시 채워지는 술잔. 오늘은 여기까지다. 익숙한 거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이미 집 앞이다. 안락한 잠깐의 평화는 택시에 두고 내린다.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두렁거리는 말소리. 가족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적당한 온기가 창을 타고 흐른다. 외벽을 따라 흐르던 나의 시선은 허공으로 흩어진다. 감정의 결핍은 캔슬의 몸을 움츠리게 한다. 서둘러 걸음을 재촉한다. 나 왔어. 오늘따라 현관 센서 등이 오랫동안 켜 있다. 기분 탓인가? 말없이 던져진 말에 아무런 대꾸가 없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다용도실로 사라진다. 다용도실 문을 열어젖힌다. 아무도 없다. 오랫동안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주방은 무표정하게 말라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건다. 아내의 핸드폰은 꺼져 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간에는 23일째 아내를 찾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와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 아내가 있을 뿐이었다. 아내의 방문을 열고 불을 켠다. 이내 환하게 밝아지는 아내의 방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단지 아내만 사라졌을 뿐이다. 아내의 책상 위에는 엽서 한 장이 놓여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야자수가 걸쳐진 싱그러운 감 엽서다. 뒤를 보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책상 위에는 아내가 읽던 책이 펼쳐져 있다. 뒤돌아 나오려는 나를 붙잡는 것이 있다. 펼쳐진 책 사이에 반짝이는 물체,
아내의 귀걸이다. 아내는 귀걸이를 책갈피로 사용하곤 했다. 심플하면서도 특색이 있는 아내의 귀걸이. 한쪽뿐이다. 도대체 아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아내는 괌으로 간 것일까? 공항의 북적임은 평범하다. 1년에 10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니는 나에게 인천공항의 활기와 흥분은 너무도 평이하다. 최영사는 지체하지 않고 전화를 받는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끝을 흐린다. 어색한 공백이 이어진다. 범죄 연관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는 그의 말. 실마리가 잡히면 연락하겠다는 미온적 태도. 그는 상투적이다. 기대했던 소식은 없다. 그와 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무턱대고 감으로 날아왔다. 아내의 흔적을 찾아봐야겠다. 손에 쥔 엽서 한 장뿐이라니 막막함이 밀려온다. 서둘러 대합실을 빠져나온다. 승강장에 늘어선 택시. 택시 기사에게 엽서 속에 해안으로 가자는 말을 던지고 택시 안으로 몸을 구겨 넣는다. 괌의 하늘은 물색 없이 가을 하늘처럼 높기만 하다. 휴양지의 바다는 무척 오랜만이다. 해변에는 점심 먹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모래 위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상쾌한 몸놀림의 동양 여자. 아내 같다. 과연 아내일까? 멀어지기 전에 쫓아가야 한다. 나의 질주는 본능에 가까웠다. 드디어 여자의 팔을 잡았다. 아내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가 돌아본다. 아내가 아니다. 결코 아내일 수 없는 여자가 나를 보고 있다. 당혹스러운 여자의 표정은 이유를 묻고 있었다. 아내가 아닌 이 여자는 누구일까? 다행히 그녀는 한국 사람이다. 나의 착각을 선선히 이해한다. 자신이 아내와 닮았냐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긴 한국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멀리 상점가를 가리키며 말한다. 근처 마트에라도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다시 둘러보라고 충고한다. 아내는 여기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놀란다. 남편도 모르게 감으로 왔느냐고 묻고 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 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나의 말에는 논리가 없었다. 주머니에서 아내의 엽서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준다. 여기가 맞다는 긍정의 끄덕임. 아내가 여길 아느냐고 시선은 엽서 위에 고정된 채 묻지만 고개를 흔드는 나를 인지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이나 친구를 묻는다. 아내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의 말에 당황한 표정이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다. 호텔 리조트가 딸린 골프장의 캐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를 따라 호텔로 왔다. 그녀의 안내로 객실을 잡았다. 오라운딩이 잡혀있다는 그녀는 가벼운 인사만 남긴 채 클럽하우스 방향으로 사라졌다. 낯선 땅에서 만난 우연한 친절. 어쩌면 그녀의 도움으로 아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객실은 아늑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는 깊은 잠이 허락되지 않았다. 낮 동안 무표정했던 나의 꿈속에서는 울고 있었다. 매일 밤 아내를 찾아다니다 이른 새벽에 깨곤 했다. 아내의 부재로 일어난 내 삶의 파열. 준비 없는 자의 속수무책으로 인한 몸은 대책 없이 무너져 내렸다. 객실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 얼마나 잤는지 몸은 가볍다. 핸드폰을 집어든다. 부재 중 전화가 여러 곳에서 와 있다. 회사, 어머니, 익숙한 회사의 내선 번호들. 핸드폰을 던지고 전화기를 받아든다. 밝은 목소리. 그녀다. 요란하게 지고 있는 석양을 뒤로하고 그녀가 내 앞에 앉아있다. 그녀의 이름은 진아. 늦은 통성명을 나눈 우리는 어색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저녁 메뉴를 골랐다. 솔직히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기대 없는 반전은 짜릿했고 허기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그녀에 대한 배려도 있고 허겁지겁 먹어버렸다. 이런 나를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녀. 이제 배도 채웠으니 작전을 짜자는 그녀의 표정은 야심차게 빛나고 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건 처음이냐고, 왜 나갔느냐고 묻는다. 우선 왜 여기에 왔나부터 추리를 시작하자고 한다. 아내가 평소에 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평생 한국에 살던 아내가 집을 나왔는데 괌에 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고 추궁에 가까운 질문이 쏟아진다. 나는 대답할 틈을 찾지 못한다. 사실 나는 질문에 대한 아무런 답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답답한 표정으로 결혼한 지 얼마나 되냐고 묻는다. 14년의 결혼 생활은 한 사람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녀에게 변명할 수는 없었다. 1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사라졌다. 나는 아내를 모른다.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는가? 보통의 남편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가? 지금 나로 존재하는 나를 나조차 알지 못한다. 엄연히 타자인 아내라는 존재를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아내의 부재를 통해 실격당한 존재의 미흡함. 병리적 결손의 대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말을 해서 뭐하나 하는 표정의 그녀는 단념한 듯 나를 이끌었다. 그녀가 아내라면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일탈의 시간을 즐기겠다고 한다. 과연 아내도 그러할까?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의 거리. 그녀와 괌의 밤거리를 걷는다. 술집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나이트클럽에도 들어갔다 나온다. 한참을 걷다가 길거리 음식을 만나면 사서 먹는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거리의 사람들을 살핀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웃는다. 그녀는 묻고 나는 대답한다. 그녀는 궁금한 것이 많고 웃음도 많다. 우리는 감의 시간을 나누었다. 로비에서 바라보는 필드, 그 푸름 속에서 그녀가 걸어온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온 그녀에게는 피곤이 묻어 있지 않다. 내일부터 3일간의 휴가 동안 아내를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다. 이미 예정된 휴가였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나를 위한 휴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감회 온 후 행운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도서관이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사서인 아내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아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감은 작은 섬이었고 도서관의 개수도 다녀볼 만했다. 도서관의 서가는 어느 나라건 비슷하다. 끝없이 늘어선 서가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 무지를 확인하는 절망의 순간을 견디는 것이다. 기원전부터 시작된 기록의 연대기는 절대적 양으로 압도한다.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 우위를 가진 유구한 장서들, 철학, 인문, 예술, 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시작된 인간의 지적 갈등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늪에 빠져 탐닉하게 한다. 도서관 직원에게 아내의 사진을 보여준다. 고개를 젓는 사람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서 천천히 둘러본다. 아담한 도서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한눈에 보아도 이곳에는 없다. 이곳에는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이다. 이런 광경이라면 혹시 모른다.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잠시 책을 읽어본다. 도서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하게 된다. 직원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준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던 직원의 말이 놀랍다. 사진 속의 사람과 진아가 같은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냐고 진아는 발끈한다. 본대로 말한 직원도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진아와 아내는 닮은 듯 닮지 않았다. 성격, 말투, 분위기가 달랐다. 아내는 종일 말 한마디 없는 날도 많았다. 나의 설명에 진아는 더 발끈한다. 아내와 달리 말 많은 인간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 뜻이 아닌데 설명이 점점 구차해진다. 그녀는 도서관 밖으로 나가버린다. 차문을 열고 타려는 진아를 간신히 낚아챈다. 그녀의 어깨를 잡고 돌아세운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스친다. 놀란 그녀는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순간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뜨거웠다. 문이 닫히고 격렬한 키스가 이어졌다. 몸이 가까워진 연인은 다 가져야 하는 듯 서로를 탐닉한다. 해변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였다. 남태평양의 태양은 뜨거웠고 우리는 태양을 피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엉켜 있었다. 노천 카페에서 뜨거운 열기를 식히며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상투적인 목소리. 최영사다. 아내를 찾은 것 같다고 한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인지 죽었다는 건지 그의 말은 모호하다. 아무튼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의 공항은 늘 북적이므로 평범하다. 그녀와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 3일 동안 함께했던 그녀가 실제인지 나의 환상인지 헛갈린다. 그녀는 담담하다. 그렇게 말이 많던 그녀가 말없이 미소만 흐른다. 어설픈 인사만 남기고 나는 돌아선다.
아직도 그녀는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진아의 어깨를 부딪히는 한 남자. 가볍게 휘청이는 진아. 남자는 진아를 한번 살펴보고는 자신의 길을 간다. 탑승 출입구를 한번 둘러본 후 진아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사라진다. 그녀에게서 떨어진 귀걸이 한 개가 바닥에서 빛나고 있다. 심플하면서도 특색이 있는 귀걸이. 그것은 아내의 책상에 있던 귀걸이였다.